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지금 방금 소니 픽처스의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영화 베놈2 렛데어비 카니지의 첫 번째 티저 예고편이 떴습니다. 지금부터 분석과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이 영화를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역시 이번 영화의 배경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첫 장면부터 베놈과 어렵사리 공생하며 살아가는 에디 브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Ta-da! Catch up! Excuse me? Yummy. 벽에는 사람을 먹지 않는다는 규칙이 적혀 있고 사방엔 신비오트의 까만 흔적에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죠. Good evening, Eddie. Hey, Mrs. Chen. Good evening, Venom. Function hall, Mrs. Chen. He says hi. 전편의 쿠키에서 이어지듯 연쇄살인범 크레토스 카사디를 만나기 위해 에디 브록이 상쿠엔틴 교도소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런 대사를 통해 Welcome back, Eddie Brock. It's been a long time. Miss you so much. 에디는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 카사디를 취재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편 쿠키 영상 때 우디 에럴슨이 그냥 빨간 가발 쓴 동네 아재 같아서 팬들이 대폭소를 했는데요. 결국 유출된 사진처럼 헤어스타일을 수정했습니다. 크레토스 카사디의 독방 벽엔 낙서와 종이를 접은 물건들이 놓여 있는데요. 에디 브록은 그의 마음을 파고들어 희생자들의 시체가 묻힌 장소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가 그린 그림으로부터 단서를 얻고자 하죠. 데일리 비글엔 아직 카사디에 숨겨진 희생자가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고, 가만 보면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나왔던 데일리 비글과 로고 디자인이나 레이아웃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파프로몬 마지막 장면의 조나 제임스는 어딘가 연결되는 구석이 있는데다 이때 보이는 글씨는 어벤져스와 나이트메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쩌면 MCU와 동일 세계관이 아닐까 유추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우 스테판 그레이엄이 연기하는 이 인물은 이름은 불명이며 뒤에 있는 지도엔 증거품 총기류, 샌프란시스코 텐더로인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장소 표시가 있습니다. 브록은 여전히 앤과 만나고 있는데요. 전편에선 이 연기력 좋은 배우를 데려다가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이번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장소가 나왔습니다. 레이븐 크로포트 인스티튜트는 1991년 스펙타클러 스파이더맨에 처음 등장했던 미국 정부가 만든 미치광이 범죄자들을 가두는 정신교육시설입니다. 스파이드버스의 많은 빌런들이 여기에 갇혔었죠. DC로 치면 그 당시의 아캄 수용소 같은 곳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선 007에 나왔던 나오미 해리스가 스파이더맨 빌런이자 카니지의 연인 슈릭으로 등장을 합니다. 슈릭의 능력은 음파 조작 및 폭파기 때문에 방은 온통 흡음재로 방음이 되어 있고 식사를 주려고 해도 2인 1조로 귀마개를 하고 들어갑니다. 카사디는 여기서 약물 사용에 처해지는데요.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바지에는 CDCR 프리즌이라고 써있죠. 캘리포니아 교정 및 재활국의 약자로 캘리포니아주 교도소들의 운영을 책임지는 뉴욕 경찰국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법집행 기관입니다. 이 과정에서 카사디는 혈액에 들어간 신비오트를 통해서 카니지가 되고, 카니지는 더 많은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슈릭을 해방시킵니다. 그렇게 두 커플은 레이븐 크로포트를 탈출하게 되죠. 원작에서 카니지는 슈릭과 관계가 깊고 슈릭에게 상처를 입힌 데드풀에게 복수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레이븐 크로포트는 원작 앱솔루트 카니지에서 카니지가 부활하면서 완전히 파괴되기도 하는데요. 데어데블의 윌슨 피스크가 이곳을 재건했고 노먼 오스본이 운영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원작처럼 연결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서신을 쓰던 카사디가 붉은색 거미를 때려잡는 이 장면이 좀 상징적이죠. 카니지와 스파이더맨의 처절한 인연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장면에서 불타고 있는 저택은 카사디가 어린 시절 머물던 고아원을 불태운 장면일 수도 있겠고요. 슈릭의 각성과 카니지의 웹슈터는 스파이더맨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러니 당연히 총으로는 제압 불가죠.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본체. 네, 지금까지 베놈2 렛데어비 카니지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메인 빌런 카니지가 되는 크레토스 카사디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으로 마블 세계관에서 사악하기로는 탑티어입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의 내추럴본 킬러에서 살인마를 연기한 전적이 있는 우디 해럴슨인지라 연기 걱정은 노노고요. 아무튼 카사디의 잔악성은 어린 시절부터 드러났는데 할머니를 계단에서 밀어서 죽이고 어머니의 애완견을 드릴로 죽이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는 걸 보기도 합니다. 그 이후 고아원에 가서 조리돌림을 당했는데 그 고아원을 불태워버리고 원장도 죽입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인생은 무의미하다, 법률 따위는 말뿐이다, 무질서한 유혈 낭자야말로 궁극의 자유다 라는 나름의 철학이 있었는데요. 원작에선 무려 11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되어 라이커스 섬에 있는 감옥에 에디 브록과 수감 중이었는데 에디가 베놈의 힘으로 탈옥을 하고 그 자리에 남겨진 신비오트가 카사디의 체내에서 혈액과 결합되면서 카사디는 카니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엔 자기 피로 쓴 카니지라는 글씨가 남아 있었죠.
카니지는 팬들 사이에서 별명이 제3의 스파이더맨입니다. 스파이더맨 최대 숙적이 그린 고블린, 스파이더맨의 라이벌이자 다크 히어로에 위치해 있는 게 베놈이라면 신비오트의 힘을 갖고 사륙에 환장하는 완전한 악의 스파이더맨, 즉 최대 천적이 카니지죠. 그래서 어지간한 스파이더맨 게임에선 최종 보스로 취급되고요. 애초에 숙주인 카사디 자신이 흉악한 사이코 킬러라서 단지 즐기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고 목적의식이 희박하고 규칙과 논리도 없습니다. 카니지에 비하면 1편 빌런 라이엇은 그저 힘을 갖고 싶은 사업가에 불과했고 돈과 권력 그리고 힘, 그 뻔한 욕망의 테크트리가 어딘가 식상했다면 카니지는 악랄 그 자체에 애초에 베놈보다 스탯이 막강합니다. 원작을 보면 베놈은 나름대로 자기 미학과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요. 카니지는 그런 게 아예 없고 흉포함이나 교활함에서 몇 수는 앞서죠. 베놈이나 카니지나 공생하고 있는 신비오트는 독립적인 의사를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두 존재가 분리돼서 투닥거리는 베놈과는 달리 카사디와 신비오트는 서로를 일심동체, 최적의 짝으로 느낍니다. 게다가 신비오트와의 융합이 세포 레벨이라서요. 베놈 이상으로 침식률이 높은 나머지 We have got to go. Go where? Where are we going? 에디와 베놈은 자기들을 위라고 부르는데 반해 카사디와 카니지는 본인들을 정확하게 IM이라고 지칭하는 완전한 공생관계입니다. 베놈에겐 없는 새로운 능력도 있죠. 스파이더맨처럼 주변의 모든 정보를 감지하는 스파이더 센스, 웹슈터가 스파이더맨보다 물리적으로 훨씬 강하고 신체 일부를 도끼, 창, 채찍 등 무기화하거나 인간을 기생시켜 맘대로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카니지의 약점은 다른 신비오트들처럼 열과 고집하지만 원작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 약점마저도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한때 카니지는 DC와 크로스오버로 배트맨의 숙적, 조커와 공동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전작과의 확연한 차이점들을 예상해보자면 이번 예고편에선 잘 보여주진 않았지만 일단 욕먹었던 액션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전작은 액션 세트피스가 그다지 창의적이지 못했고 너무 어둡기만 했었죠. 그리고 너무 설명충이 많이 등판해서 시간을 잡아먹었는데 이젠 세계관도 이해됐겠다 작정하고 때려 부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영화는 1990년대 초의 원작 맥시멈 카니지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카니지는 슈릭과 레이븐 크로프트 수용소에서 탈출하고 스파이더맨 빌런 무리들과 힘을 합치는데 이들이 스파이더맨, 베놈,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 피스트, 모비우스 등이 맺은 연합동맹에 패배하는 스토리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번 베놈2에서 겹치는 건 슈릭과 탈출 정도고 모비우스도 아직 공개 전이라서 맥시멈 카니지를 구현하기엔 아직 무리고 팀플레이가 나온다 해도 빨라도 베놈 3편에서 가능하지 않겠냐는 게 중론입니다. 모비어스의 예고편 마지막 장면에선 벌처가 등장하면서 소니와 MCU의 매시업을 예고하긴 했는데요.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이 나올지 말지, 나온다면 얼마나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만약 나온다고 해도 전략적으로는 아직 안 푸는 게 낫겠죠. 지금 소니는 나이트워치, 시니스터6, 실버 앤 블랙, 마담 웹, 크레이븐 더 헌터까지 여러 편의 스파이더맨 스피노프를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다음 예고편이나 영화 본편에서 그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파이더맨 판권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소니가 꿈꾸는 야망이란 스파이더맨에 등장하는 수백 명의 캐릭터들을 이용한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 말대로 착착하고 있습니다. 베놈 1편은 정말 아쉽게도 칼삭이 잔뜩 된 PG-30 등급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진장 잡아잡수는 슈퍼빌런 영화가 R등급을 달지 못하면 벌어지는 참사가 뭔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건 1편이 흥행이 잘 됐기 때문에 또다시 PG-13 등급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요. 그래도 기다려봐야겠죠. 이 영화는 미국 기준 9월 24일에 개봉 예정이고 국내도 9월 중으로 개봉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보다는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였습니다.